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항상 12시 40분이 되면 사람이 많던 적던 하나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와주시면 되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일단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에 2학기 때 선생님이 영국 출국하기 전에 급하게 막 한번 다루어서 그때는 PPT도 만들지도 못했고 그때는 그냥 막 워드 쳐가지고 막 정리해서 들어오느라고 제대로 잘 하지 못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다룰 주제가 거의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일정표상에는 오늘 원래 동양 버전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내일 행복론을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 행복론을 먼저 다뤄보지 않으면 게을러서 안 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행복론을 하고요. 동양 버전과 그 다음에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의 발췌는 거의 대부분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행복의 의미 있는 찾아는 봤는데요. 행복의 의미가 없어요. 사전적으로 뭐 행복 어떻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보편적 정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의미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행복은 노력과 운이라는 측면의 의미 있고 그게 거의 정의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복은 그 자체가 쾌락이 될 수가 없다. 즉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은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쾌락과 행복의 차이점은 뭘까? 그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한데 뭘까? 그랬을 때 쾌락은 행복과 다르게 영원할 수 없고 또 쾌락은 가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어쨌든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행복의 심리학적 정의 막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역시 어려워요. 그렇게 딱딱 정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세계에 존재하는 60억 인구만큼 행복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보편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동의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면 돼요. 행복은 심리적으로 어떨 때 느껴지느냐라는 면이에요. 행복함은 어떨 때 느껴지느냐. 즐거움뿐만 아니라 의미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즐거움과 의미는 서로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 의미를 느끼는 경험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즉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미를 행복의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이 삼게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다수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의 심리학적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뭐 어릴 땐 요만큼이 나에게 행복이 최고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만큼이 행복의 차이가 되듯이 행복의 가치도 점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으면 사회적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찾아보면 이 행복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 가장 가까운 정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회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시키려고 자꾸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행복의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이전에는 뭐 공권제도도 있었고요. 국왕, 왕 뭐 이런 거 있던 별의별 제도들이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만든 이유는 기존에 없던 그런 계급제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계급이 노력만 하면 성취해서 성과를 느낄 수 있게 행복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절대적 어떤
기점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거의 17세기 이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서 또 다른 시장주의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게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를 이제 점점 계량화하기 시작해요. 네 가치와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누가 더 클까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계량화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아둔한 짓입니다만 또 중요한, 인간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이래서 이제 시장주의 때문에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이런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양산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고요. 행복과 경제적 부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인간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다른 뭐 이런 것도 좀 타파해보고자 공리주의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수자의 행복은 한 명의 행복도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소수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수치가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회적 시스템으로 행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평등한 기회, 그 다음에 공중도덕, 예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어릴 때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죠. 개인적 측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행복에 대한 개인적 측면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전이야기가. 그래도 보편적일 수 있다는 내용만 추려보면 행복에 대한 기준은 정의가 어렵고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복의 가치는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앞에서 나왔던 심리학적 측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기준보다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으로 다룰 달라이 라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자신있게 자기 되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해야 한다가 달라이 라마의 핵심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달라이 라마 책 내용의 내용들을 좀만 살펴볼게요. 한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만 골라봤습니다. 약간 이 스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내면의 성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행복론의 이제 조건들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모르면 행복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욕심이 불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 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뭐 명상하고 요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저런 데서 유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었는데 줄인다고 줄였는데 너무 중요한 말들이 많아서 거의 반을 줄였는데도 이만큼입니다. 따뜻함과 애정을 갖는 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비롭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데 점점 부처로 가고 있습니다. 부처로 이제.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에까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모두 같은 인간 존재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과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용감하게 우리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까?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로 여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마음의 유연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고민에 휩싸이는 대신에 명상 수행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별별 얘기.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열반의 경제에 오르게 돼요. 즉 부처가 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적어도 이런 가치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치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난 왜 이렇게 오늘 요즘 불행하지 할 때 한번 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습니다만 선생님이 아주 행복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집이 쫄딱 망하고 집에 재산도 다 날라가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막 이러던 시절에 원래 사람이 그렇게 좀 우울해지면 철학자가 돼요. 그래서 막 뭘 찾아봤어요. 뭐 좋은 게 없을까? 그러다 그때 당시 우연히 보게 되었던 시인데요. 사실 이걸 준비할 때 우연히 찾게 돼서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인도의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썼던 기도라는 시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사실 이 문구 때문에 이 시를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위험해, 두려워할 때 항상 하는 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처럼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계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사실 행복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기도라는 시를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21살 때인가 봤던 시인데 여전히 지금 20년이 넘게 흘러도 너무너무 와닿는 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과 이야기들을 했는데 명확한 정의보다는 상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의 관계를 통한 행복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순간에 행복해지냐면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들이 있거든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타인과 사회에서 이루어진 성취.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걸 제시했어요. 너 이거 100점 맞으면 삼성을 갈 수 있어. 갑자기 뜬금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걸 성취했을 때 또는 사회에서 서울대학교를 갔을 때 끝내줘.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취에 대한 기쁨과 성공일 뿐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에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취가 잠시의 기쁨은 되나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다. 하지만 성취 이후는 다른 행복을 고민하게 하는 다른 출발점을 만들어준다. 즉 저기에 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다다라서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때부터 또 다른 행복의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점이 되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에 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행복보다 더 어려워요. 행복은 정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행복의 기준은 불가능합니다. 60억 명의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시 하나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라는 어떤 시였던 것 같아요.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땐 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늘 함께 할 때 무언가 즐겁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짧은 문자나 쪽지에도 얼굴에 미소 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못내 아쉬워 눈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가끔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있는 이 시간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됩니다. 3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6번 만나면 마음이 열리고 9번 만나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픔을 준 사람, 외로움은 누구인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라이라마가 제시했던 행복에 대한 기준점들, 또 사회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봤던 행복에 대한 기준들, 성취와 행복의 차이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20분 동안 선생님도 달라이라마의 책과 기타 카네기가 썼던 행복론도 뒤적거려 보며 이런저런 것들을 봤습니다만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삶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도 그저 어딘가쯤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 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행복도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고 찾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만 행복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높게 자기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행복은 오늘 설명한 것처럼 뜬구름 잡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앞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요. 네. 네, 근데 행복하다라는 걸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더 느꼈는데 행복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고 지금 즐겁습니다. 즐겁게 사는 기뻐요. 무엇이 2학년 5반. 아닌 것 같아요. 2학년 5반도 나를 기쁘게 하는 한 요소이면 틀림없고요. 너무나 많죠. 살아계신 부모님도 기쁘고요. 잘 크고 있는 가족들도 고맙고요. 너무 많죠. 기쁜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나를 슬프게 하는 건 사실은 어떨 때 내 자신이에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술 먹고 가끔 뭐 또라이 짓을 하거나 아직 자아 성찰이 덜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요? 행복하죠. 늘 행복하죠. 다행입니다. 영재, 행복하니? 아니 영재란다. 영서야? 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어쩌면 저게 정답일지도, 영철 쌤이 말한 건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으로 사실 바꾼 이유는 동양고정보다 훨씬 쉬운 주제고 다가가기가 좀 편해서이기도 하고요. 새학기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결국 우리가 행복하자고 다 학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행복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던진 화두입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성취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성취가 행복은 성취는 아니다. 행복은 아니다.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날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 입학한 날 참 행복했는데 이루고 나서 그렇죠. 성취 이후에 성취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행복한 날은 5월달에 차니까 이제 참 벚꽃 아래서 사진 찍는 그 한순간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